예, 박홍규 교수 따라 자본주의 벗어나기 5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박홍규 교수의 책 91권에서 뽑아내보는 박홍규 교수의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자본주의 마케팅을 거부하는 반자본의 삶을 전공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마트폰과 외식, 맛집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더니 그 주요 용도가 밥 먹기 전에 음식 사진 찍는 거 아니냐, 그런 농담 소리도 있을 정도로 식당에 가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은 거의 항상 음식이 나오면은 밥 먹기 전에 그 음식을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뭐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올리는 거겠죠. 요즘은 사실은 60 넘은 사람들도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튜브 극우 방송 이런 게 또 굉장히 유행하고 있잖아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우선 박홍규 교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자신의 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30 이후 문득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조그만 것으로 되어 있죠. 박홍규 교수의 조금만 더 천천히 행복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천천히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천천히 살아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쓴 책인데요. 이 책의 6페이지 보면은 평생 휴대전화나 삐삐도 가져본 적이 없고 인터넷이나 그 비슷한 것도 이메일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메일도 하루 한 번 정도 들여다볼 뿐이다. 그렇죠. 휴대전화, 그리고 삐삐, 이런 걸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메일, 연락 오는 이메일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메일 열어본다 뿐이지 인터넷이니 뭐 이런 거 하느라고 시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안 갖고 다니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이 양반도 전화를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공중전화가 많았는데 최근에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도시든 시골이든 공중전화가 거의 뭐 사라져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한 번 한 약속은 철저히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휴대전화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계속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고도 사전에 뭐 카톡해서 확인하고 전화해서 확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연락이 아주 뭐 휴대폰이 있는 세상하고 없는 세상 완전히 다르죠. 휴대폰은 수시로 연락해서 뭐 1분 전이라도 장소를 바꿀 수 있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약속을 바꾸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연락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양반은 약속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도 차지 않는데요. 시계를 안 차기 때문에 시간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뭐 도처에 시계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얼마든지 시간을 맞춰서 약속 장소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일반인들이 사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는 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외식,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죠. 요즘 사실 TV를 보면요. 이거 무슨 거의 뭐 한국 방송들은 요즘은 거의 뭐 음식 방송인 것 같아요. 모든 채널이 푸드 채널인 것 같아요. 놔주고 밤이고 먹어대고 뭐 지지고 볶고 놀러 가서 먹고 서울에서 먹고 레스토랑에서 먹고 시골 가서 먹고 뭐 난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 가지고 난리인데요. 이 책은 지난번에 소개했는데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그 박홍규 교수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죠. 일단 이 양반은 도시락을 그 자전거에 실어서 갖고 다니면서 그걸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세련된 식당에서 외식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읽은 박홍규 교수의 91권의 책에서 음식 관련 얘기를 찾아봤는데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아예 음식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맛집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음식 얘기가 나와요. 외국 여행을 가면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고 미술관 등을 진종일 걸어다니면서 보며 밤기차를 타거나 최하급 숙소를 이용하여 잠을 잔다.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저 같은 일반인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요즘 해외 외국 여행들 무지하게 많이 가지만 외국 여행 가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현재 음식 맛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도 최근에 TV 채널 보면은 TV 프로그램 중에 왜 외국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뭐 그런 프로들 많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외국 가면은 먹는 거는 일체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과 우유, 빵과 우유를 먹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운다는 게 한국에서도 진짜 그건 무슨 뭐 비상시라든지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행사가 있다든지 뭐 야외 어딜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경우 말고는. 근데 이 양반은 외국 가면은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면서 미술관 같은 데를 하루 종일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또 그 숙소도 여행 가면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숙소거든요. 깨끗한 숙소. 도대체 이 더러운 숙소 가면 잠을 못 자겠으니까요. 근데 이 양반은 최하급 숙소를 이용한대요. 하여튼 별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해외여행을 가는 거는 해외여행 많이 간대요. 그리고 또 매주 국내 여행도 한대요.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양반이 여행을 하는 거는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군산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다. 이런 건 전혀 안중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미술관 가서 그림 보고 뭐 이러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 걸어 다니고 그리고 제일 싼 숙소 가서 자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이 그 맛집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눈물로 씁니다 하는 책에도 여행과 음식 얘기가 잠깐 나와요. 81페이지 보면 얘기가 나오죠. 뭐 저는 여행을 자주 합니다. 사실 여행이 아니라 고행을 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여행이 아니라 고행을 한다. 어떻게 고행을 하느냐? 비행기 싹과 기차표만 가지고 하루 종일 빵과 우유로 여기 또 나오네. 빵과 우유로 끼니를 때우며 오로지 걸어서 한 달씩 유럽을 여행합니다. 걸어서 유럽을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거죠. 패키지로 하면은 더 싸게 맥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홍규 교수의 91권 책에서는 먹는 얘기를 거의 찾을 수 없지만 이 책, 30 이후 문득 인생이 무겁게 느껴질 때 천천히 행복하게 사는 법, 이 책에는 먹는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의 챕터가 있어요.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이 먹다 보면 자연스럽다 하는 거예요. 음식 얘기가 나오죠. 슬로우 푸드는 느린 삶 속의 것이 아니면 뭐 해서 슬로우 푸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슬로우 푸드란 이탈리아에서 시작되었다. 근데 어떤 이탈리아의 슬로우 푸드가 어떤 거냐? 슬로우 푸드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집에서 만든 음식을 천천히 먹는 게 슬로우 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 인구 5만 명 이하의 작은 마을에서 대부분 단독주택에 산다. 그래서 어느 집에나 작은 정원이 있고 야외 식탁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은 이렇게 가족 또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직접 만든 음식을 천천히 먹는 전통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먹는 얘기를 한 거예요.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이야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함께 이야기하는 습관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민주주의 제도도 무의미하다. 슬로우 라이프만이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밥 같이 먹어도 별로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 밥 먹으면서 서로 논쟁하고 뭐 싸우고 막 이런 게 주요 그 밥 먹으면서 주로 하는 일이었었는데 먹는 거가 중요한 거는 자기가 직접 만든 음식을 가족 친지와 함께 천천히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하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 자신의 그 천천히 사는 인생, 천천히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박홍기 교수의 반자본주의 생활 방식으로서 옷과 그 뭐 머리, 가꾸기, 뭐 패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